자, 이번 이야기는 아이라이크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PDF 파일로 과제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하면서 뭔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계속 부탁을 했었는데요. 아래 한글로 좀 부탁을 한다. 여기 과제를 내달라고. 근데 이렇게 PDF로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씬 넘버 1 예능 촬영장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낮인지 밤인지 시간대가 있어야 되고요. 자, 예능 촬영이 끝나고 촬영 세트장이 부산스럽게 정리되고 있다. 자, 부산스럽게 정리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를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텝 1 전선을 감는다. 뭐 스텝 2 조명들을 뭐 접고 정리한다. 스텝 3은 뭐 빗자루를 들어 뭐 촬영장을 쓸고 청소를 한다 하는 등 그런 어떤 동작들이 나와야 되죠. 부산스럽게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 이런 표현들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지문하고 대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쓴 거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차라리 지문을 탭을 써서 요 뒤쪽으로 미시고 이 대사는 맨 앞으로 빼주세요. 그래야지 구분이 훨씬 편합니다. 자, 영민이 차례차례 악수를 건네고 출연진들에게 차례차례 인사를 건네며 예원에게 차례차례 굉장히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문 표현은 괜찮습니다. 아까 여기 너무 설명스럽게 된 거 있죠. 정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 요거 외에는 지금 지문 쓰시는 거 보면 괜찮아요. 괜찮고 다만 지문이 좀 뒤로 가고 차라리 대사가 앞으로 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밴드 연습실 그리고 반드시 시간대 낮인지 밤인지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면 그것도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문은 깔끔하고 괜찮아요. 자, 이것도 낮밤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과제 낼 일 있으면은 반드시 아래 한글로 특히 PDF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고치질 못하니까요. 자, 인생의 서커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자, 신 넘버 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25년 7월 낮 인서트 쇼팽 소나타 3번 피아노 연주가 시작된과 동시에 극장 안을 가득 채운 관객은 침묵한다. 건반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달리의 손길. 자, 이게 이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게 굳이 인서트가 필요한가요? 인서트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고깃집 장면이 이게 현재 장면이죠. 그러면은 인서트가 아니라 이거는 과거죠. 과거 회상이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장 여기는 그러면은 회상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자막 2025년 7월 자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와주면 되죠. 건반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달리의 손길, 굽이 있는 구두, 레이스가 달린 검정 드레스, 긴 생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 연주가 격렬히
때쯤 관객들은 달리 피아노 연주 감탄하며 놀란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연주가 점점 격렬해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냥 표정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시나리오의 지문 같은 표현이 되죠. 툭 떨어지고 연주의 끝남과 동시에 관객들이 일동 기립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온다. 자, 관객이 달리는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에게 인사한다. 뭐 이런 표현들 빼고는 괜찮습니다. 자, 씬 넘버 2. 특정하게 이렇게 꼭 월이 나와야 되나요? 자, 사람이 많은 고깃집 왁자지껄한 분위기. 자, 손님 유달리, 손님 유달리. 네. 자, 달리가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손님이 발이 빠져나와 있다. 아, 앞접시가 날아가 찡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다. 고깃집에. 네, 지문 괜찮네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카드 잔액을 확인한다. 추위에 덜덜 떠는 달리. 좀 온다. 갑자기 바람과 함께 전단지 한 장이 툭. 자, 이거 좀 나눠볼까요? 서럽게 우는 달리. 나라와 자, 나라와 툭 달리 얼굴에 떨어진다. 깍 소리를 지르면 놀랜다 보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달리. 자, 이런 표현이 훨씬 낫죠. 같은 내용이지만 그리고 경박스럽게 얼굴에 떨어진 전단지를 떼어낸다. 경박스럽게가 어떤 표현인가요? 경박스럽게보단 놀랐으니까 그냥 막 허우적거리지 않을까요? 허우적거리며. 경박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유달리.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앞에가 대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탭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사다 하는 거. 이렇게 조금 지금 진행은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진행은 괜찮고 단지 그 좀 설명적이고 산문적인 그 지문 있죠. 그거는 뭐 설명적이라기보다는 지문식으로 쓰긴 썼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바꾸면은 좀 더 간결한 지문이 됩니다.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자, 감정관리사무소. 이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과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파일만 하나 낸 것 같은데. 과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출력해서 따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볼 게 없잖아요, 지금.
자,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의사 선생인데 봉제 인형을 고치는 의사 선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씬 넘버, 자, 요거는 진료실한 아침. 네, 이렇게. 반투명한 얇은 천으로 된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 있는 방. 하얀 가운을 걸친 의사가 코끼리 인형을 고치고 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 들리고 유리로 된 문이 열린다. 이 방울소리. 이거보다는 방울소리가 낫죠. 아니면은 여기 딸랑딸랑. 자,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머리를 양쪽으로 묶은 여자아이가 한 손에 작은 양인형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온다. 박소희란 이름이 써 있었다. 소희. 자, 지문 괜찮고요. 대사 구분 괜찮습니다. 여기도 지문 괜찮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소희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더니 릴리에게 짧게 인사하곤 진료실을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인사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써죠. 지금 짧게 인사하고 나갔다 그러면 인사하는 대사가 나와줘야 돼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는 릴리. 그리고 이제 릴리가 대사를 해야죠. 이렇게 됐나요? 얘 이름이 뭐였죠? 릴리. 이거 소희. 죄송해요. 자, 소희가 꼬맹이 이름이고, 릴리야. 자, 보자. 손을 잡고, 나가는 소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인사하는 표현은 있어야 됩니다. 엉성하지만 시립게 모주는 차례차례 거듭되고 이윽고 자리는 손에는 이동한다. 네, 참고요. 자, 얘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까만 털이 유난히 돋보이는 판다 인형을 들고 있는 사이. 자, 아직 에디인지 몰라요. 판다 인형. 여기서 이제 에디라고 나오죠. 이 휴. 여기 오면 이렇게 에디. 자, 그리고 휴. 싫어. 휴는 나랑. 휴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은 휴가 아니라 에디 아닐까요? 판다 인형.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도
좀 굵은 글씨체로 구분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역시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다. 의사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린다. 자,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지문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기도 죄송하다고 얘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사죠. 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기술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뭔가 사과를 했겠어요, 지금. 고개를 숙이는 엄마. 애기 엄마인가요? 아, 휴 엄마. 의사 또 이제 의사가 말이 있어야죠. 괜찮습니다. 다 그렇죠. 웃음. 자, 이건 필요 없죠. 뭐라고 중얼거려요? 아, 이것도 이렇게 따로 대사를 안 할 거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휴가 중얼거리는 거죠. 자, 여기도 병원 복도 낮.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귓속말을 건넨다. 그러면 귓속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휴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조심스럽게 놀라 표정이 없나. 만약에 비밀스러운 귓속말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걸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대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명칭이 나와줘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문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말을 했다, 대화를 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그림인데요. 자, 신 넘버원 아트진 3층 사무실 실내 낮. 네,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자, 지금 신 넘버원이니까 처음 등장하는 사무실이잖아요. 그 사무실 풍경 정도 규모라든가 책상 배치, 몇 명의 팀원이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묘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3층 사무실에 쓰면 이 작가는 분명히 사무실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상상한 사무실을 남들도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묘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대규모 뭐 대기업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사무실인지 아니면 몇 사람이 있는 단촐한 사무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표현해 주시고요. 하진 씨 팀장님이 불러요. 아, 네, 눈을 감는 하진.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구분을 할까요? 눈을 뜬 하진. 자, 한 글자가 넘어왔으니까 한번 줄여봅시다. 한숨을 쉬고. 팀장실 동안다. 눈을 뜬 하진. 자, 한숨 쉬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한숨 쉬거나 한숨을 쉬거나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서트도 어딘지, 어딘지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되죠.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대화만 있는데, 자, 씬 넘버 2도 실내고, 문을 두드리는 하진. 팀장이 들어와요. 자, 박 팀장 책자를 들고 자리에 일어나며 거기 앉아요. 소파에 앉는 팀장. 팀장은 책자를 하진 앞에 내려놔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앞에 대사 그 사람 명칭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탭으로 하나 넣어주시면은 사람 이름만 앞에 쭉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나가는 하진이에요. 문을 닫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는 하진.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간다. 네, 뭐 줄일 거 없으면 이렇게 하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문답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러면은 함께 점검 중인 하진. 들고 있는 서류에 서류와 작품을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살핀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손에 든 서류와 작품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은 또 뭐야? 이거 없어도 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이것도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써주셔야 돼요. 뭐 하진 이번 작품 괜찮은데요? 상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다가 멈춰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연기해야 되는 배우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작가가 원하는 이야기는 뭐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작품을 앞에 서자. 작품 앞이죠, 그냥. 작품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떨어진 못을 고하지는. 지금 상준이 이 못을 주운 거죠. 부정에 이렇게 쳐다보는. 주머니에 넣는 상준. 상준. 하진을 따라간다. 이게 더 낫죠, 표현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하다가 뭐 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분명히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외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거 처음 나오는 장소는 반드시 어떤 그 묘사를 좀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좀 전시 규모라든가 작품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시 지금 몇 명이 지금 점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지문에서 자세하게 묘사해 주시면은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머릿속에서 영상을 그려지기가 이제 편하죠. 그냥 이렇게 쭉 써놓으면은 머릿속에 영상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조금 이제 서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를 볼까요? 신 넘버 1 학교 동아리실. 이거는 시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붙여요. 그리고 저기는 이렇게 따옴표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 동아리실 낫. 이것도 사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꼭 그 쨍쨍한 날이 필요하면 해주시고, 가로는 이렇게 굳이 칸 안 벌리셔도 됩니다. 자, 소란스러운 복도와 대비되는 조용한 동아리실 안. 그리고 다른 상황이죠. 테이블에 앉아있는 3명과 의자에 앉아있는 한재현. 긴 생머리와 누가요? 긴 생머리가 생머리? 생머리면은, 자, 그리고 긴 생머리와 큰 눈마름 반짝이며 누가 주어 지금 주인이 없어요. 긴 생머리와 눈망울의 주인이. 그러면은 이
말로 미추어 보면은 한재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한재원. 한재원. 자, 이거 제가 이 한재원을 놓쳤어요. 비춘다. 죄송합니다. 자, 카메라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춘다. 선배 1.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감독이 쓴 만약에 시나리오라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 작가, 전문 작가가 쓰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감독의 영역이거든요. 감독이 이 장면을 해석하고 아 이렇게 쭉 얼굴을 비추다가 줌인을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작가는 그냥 상황만 만들어 주면 돼요. 전문적인 작가인 경우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깜깜한 밤하늘이 아니고 그냥 밤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낮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자, 작은 원룸이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채연의 집을 지금 원룸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원룸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나무 책상 옆에 침대가 자리하고 있다. 벽을 보니 각종 영화 포스터, 드라마 포스터가 있다. 벽에 그냥 이렇게 하죠. 벽을 보니 하지 말고 벽에는 각종 영화 포스터와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으며 한지연이 영화와 드라마 등 엿볼 수 있다. 이거는 소설적인 표현이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좋아한다고 느끼는 거죠.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한지연은 동아리 합격 문자를 기다리며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동아리 합격 문자를 기다리며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쓰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냥 누워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침대에 누워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 자, 너무 이런 것들 본인이 상상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대사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화 속으로 들리는 세혁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 여기서 E 하면 되죠. E나 F. 자, E나 F나 보통 많이 구별을 안 하는데 이건 지금 전화기 속에서 들리는 말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F죠.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소리죠. 자, 재현은 그냥 육성이고 여기서 세혁이 말은 다 이제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말이죠. 자, 그리고 설레지 않아? 자, 이거는 자, 헷갈리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같은 칸에 있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 탭으로 하나 밀어주면은 사람 이름만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엄밀하게 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자, 이건 말을 하는 소지문이니까 몸을 일으킨다 하시면 돼요, 그냥. 문자. 자, 그리고 이건 지문이야. 이런 거 그냥 한재원 가면 되죠.
자, 세혁이는 뭐예요? 계속 전화 소리니까 F 이거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대화가 되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또 다른 시나리오들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작가가 쓴 시나리오들을 한번 보시면서 몇 번 읽어보고 하면 이제 금방 지문 같은 거는 요령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동네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달동네 계단 씬 넘버 1.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달동네 계단 밤. 네. 이거는 있고. 자, 큰 박스를 허리에 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호영. 허리에 지나요? 보통 등에 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문이 뒤로 가고 지금 대사가 앞에 있는 이런 스타일을 쓸 때는 탭을 조금 몇 개 뒤로 더 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글자 나오는 거 줄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멈춘 호영. 박스를 내려놓고 허리 입히며 숨을 고른다. 자, 를자 빠져도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도 줄이고 글자도 줄이고 하면서 지문을 점점 단순화시키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씬 넘버 2. 달동네 어느 대문. 어느 대문이죠. 특정한 게 아니니까 지금 어느 대문 앞. 자, 밤이죠. 이것도 역시 시간대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 대문 앞에 도착한 호영. 호영, 도착한 호영과 박스를 내려놓고 문을 두드리는 거는 다른 동작이니까 구분을 해주셔도 됩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야채 과일이요. 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대사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 안 써도 돼요. 웜에 이거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따옴표를 쓰는 경우에는 지문 안에 어떤 대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는 써줘야 되는데, 지금 명백하게 할머니 이야기인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대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이제 탭을 이용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뺍니다. 박스를 든 앞으로 들은 맨 거는 뒤에 맨 거고 든 거는 앞에 든 거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되죠. 박스를 든 호영은 빠른 걸음으로 현관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명확하게 대사하고 지문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달동네 골목길. 여기는 아침인가 봐요. 아침인지 새벽인지. 그럼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탭으로 좀 더 뒤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대 써주시고. 자, 여기 한번 마저 볼까요? 가로등 앞. 새벽 또는 아침. 씬 넘버 4. 4번. 자, 뛰고 있던 호영은 멈춘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피는 호영. 자, 멈추는 것과 살피는 동작이 다르니까 나눠줘도 됩니다. 자, 이런 것보다 호영의 눈에 가로등에 붙은 전단지가 들어온다.
훨씬 더 시나리오적인 표현이죠. 웃고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색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웃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인상을 쓰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정색을 하는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자, 도망가는 호용을 뒤로. 도망가는 건지 모르는데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달려가는. 이게 도망가려면 여기서 이제 도망간 거 지금 달려가는 건지 지금 표현 안 돼.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죠. 그냥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옴표 써주시면 되죠. 연락처를 뜯어. 자, 그렇죠. 뜯어. 주머니에 넣는 남자. 남자. 여기서 골목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주면 되죠. 걸어가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탭으로 지문을 좀 뒤로 밀면은 좀 더 간략하게 지문을 쓸 수 있는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문 표현도 조금 이제 그 시나리오 지문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